4장 공감. 치료적 관계의 중심 요소 중 하나는 공감이다. 간단한 정의로는 그 과정의 온전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지만 이 장에서 충분히 다루어 줄 것이므로 다음의 정의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공감은 진행적인 과정으로서 상담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현실을 옆으로 제쳐두고 내담자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태도다. 공감은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이 마치 상담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같이 아주 강렬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강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글상자 4-1에 제시한 장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 빌에게 5차례 반응한다. 그녀가 빌의 어깨를 만진 것을 포함한 이 모든 반응은 그 순간에 빌이 처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공감적 반응이다. 글상자 4-1 환멸을 느끼는 교사 빌에게 공감하기. 빌, 단지 일로서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건 난 그냥 분리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담자, 하지만 당신은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게 전만큼 나빴나요? 혹은 더 나빠졌나요? 빌, 더 나빠졌어요. 나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고함 지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때엔 스스로 방문을 잠근 채 울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더 안 좋아요. 그때는 최소한 내가 살아있기라도 했죠. 상담자, 그럼 지금 당신은 살아있지 않나요? 빌, 지금 난 좀비예요. 사실은 때로는 좀비보다 더 안 좋죠. 상담자, 때로는 당신이 걸어다니는 시체만도 못하군요. 빌, 네, 요즘 난 종종 학교에 안 가요. 갈 생각을 하면 구토가 나요. 아마도 학교를 혐오하나 봐요. 상상해봐요. 학교 혐오에 걸린 선생이라? 얼마나 웃겨요? 웃는다. 상담자, 당신이 그걸 재밌게 느끼는 것처럼 들리지 않네요. 빌, 멈추었다가 흐느낀다. 상담자, 부드럽게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상담회기 녹취에서 공감의 예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공감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하는 단일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글상자 4-1에서처럼 심지어 연속적인 반응일지라도 공감은 충분히 요약되지 않는다. 단일한 반응 혹은 반응의 연속이기보다 공감은 과정이다. 그것은 내담자와 함께 있는 과정인 것이다. 비록 우리가 같은 물질적 세계를 공유한다 해도 우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시각 혹은 참조 틀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내담자와의 공감에 있어서 상담자는 자신의 참조 틀을 제쳐두고 당분간 내담자의 참조 틀을 택한다. 그녀는 그때 내담자가 어떻게 그의 세계 안에서 사건을 경험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내담자가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느꼈는지를 마치 그 감정이 그녀 자신의 것인 듯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글상자 4-1의 예에서 빌은 웃고 있지만 상담자는 그것이 그가 느끼고 있는 바를 대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의 참조틀 안에 있었고 그의 학교에 관한 감정과 그 안에서의 그의 처지가 철저하게 절망스러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감정에 관하여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 역시 똑같이 전체적으로 깝깝함이나 그가 막 울려고 할 때 목이 메는 경험을 겪었을 확률이 크다. 그녀는 빌의 감정을
마치 그녀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공감적 감수성의 표현은 항상 그녀의 통제 아래 있다. 그녀는 빌의 참조틀 안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떠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감의 특성이 인간중심 상담자가 갖는 전문성의 중요한 측면이다. 그녀는 그녀의 내담자와 이런 강렬하고 감정 어린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으면서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다. 상담자의 이런 통제는 내담자를 위해 중요하다. 비록 그가 좌절을 느끼고 자신의 세계 안에서 길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상담자가 의지할 수 있고 명석하며 세심한 사람으로 남아있음을 아는 것은 그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간혹 이런 특별하게 강렬한 공감적 경험을 통해 인간 중심 상담에서 공감이 심오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관계의 시작부터 상담자는 내담자의 참조틀로 들어가려 노력하면서 그의 세계 안에서 그와 나란히 걷는다. 우리가 누군가와 여행에 동행할 때면 우리가 본 것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공감적 여행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상담자는 그녀가 본 것에 관해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을 일반적으로 공감적 반응이라고 부른다. 반응 자체가 공감은 아니지만 그 반응은 내담자와 여행을 동행하는 것, 괄호 즉 공감, 괄호 닫고 의 부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반응보다는 과정이라는 공감의 이런 개념은 상당한 오해를 받아왔다. 연구자들은 공감 과정보다 정량화 가능한 공감적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했다.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을 둔 연구는 인간의 과정을 실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고 축소하여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공감에 관한 이 협소한 개념은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자를 위한 공감 훈련의 기본이 되었다. 그 결과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공감이 발생했다는 거짓 가정 위에서 상담자가 공감적 반영하기를 훈련받게 된 것이었다. 글상자 4-2에서 상담자는 공감적으로 비치는 반영을 보여주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그녀가 정말로 내담자의 여행에서 그와 동행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상투적인 반영으로 반응했을 뿐인지 말할 수 없다. 글상자 4-2에서 상담자의 반응은 그녀가 내담자의 말을 들은 듯 보이지만 그가 경험한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신이 담긴 의사소통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반응만으로는 내담자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상호적인 진행을 통해서 상담자가 일관되게 이해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는 상담자와의 공감 과정 안으로 열중하게 됨을 느낄 수 있다. 글상자 4-2 단순한 반영 반응. 내담자, 내가 정말로 그곳을 나는 것 같아요. 커다란 검은 방 안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어둠이 좋거든요. 상담자, 그래요. 당신은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빨리요. 그리고 다르게 느껴져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즐거우기까지 하군요. 내담자, 그래요. 만일 연구가 공감 과정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담자의 언어적인 반응과 내담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을 이끌어낸 상호적인 진행과 앞선 회기에서 형성되어 온 공유된 이해를 고려해야만 한다. 만일 연구가 이 모든 관련된 행동과 경험을 진심으로 고려한다면 그때 공감의 본질적인 과정과 그 힘을 망라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직 공감의 일면인 소통 기술만을 찾는 지나치게 단순한 환원주의자의 유의다. 요약하자면 공감은 내담자에 대한 반응의 기술이 아니라
내담자와 관계 속에 있기 위한 방식이다. 공감은 종종 내담자와 같은 기차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 들게 한다. 상담자는 그것이 얼마나 험난하든 내담자의 여행에 참여하여 함께 있어준다. 때로는 여행이 순탄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여행자가 멈추기도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깜깜한 골목을 내려가고 꼼짝 못하고 혼란해하기도 한다. 그러한 여행은 그들이 6살 배기와 함께 놀이방에 있더라도 잠긴 방에서 정신분열 환자와 있더라도 또는 학생상담 사무실에서 대학을 떠나야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과 있더라도 똑같은 가치의 즉시성과 강렬함을 담고 있다. 공감은 영화 필름과 같다. 공감 반영은 그 움직이는 과정의 스틸 사진과 같다. 그러나 시작이 있어서 그 사진들을 실험하는 것이 하나의 출발점이고 훈련받는 상담자는 공감적 반응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탐색함으로써 더 배울 수 있다.